자, 이제부터는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0억 정도 자산가가 되셨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앞으로 한 2년 내에는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될 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2개 사업지를 지금 하나는 계약이 완료됐고 하나는 이제 진행 중인데, 요것도 한 뭐 짧게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면 되겠죠? 2년. 네.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100억대 자산가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시행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시행 부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떤 땅을 사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서울에 빈 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상 하려고 하면 땅 찾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빈 땅은 없죠.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이 있는 땅. 그러면 그게 또 사업성이 나와야 되고. 네. 근데 이런 땅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윤경쌤님은 이런 사업하기 좋은 이런 시행에 적합한 땅을 어떻게 찾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 우리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국토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라고. 네네. 거기를 통해 들어가서 이 지역에 현재 그 이제 오래된 단독주택이 얼마 정도 팔리는지, 네. 그 토지 매입 비용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확인하고, 두 번째는 지어졌을 때 이제 나가는 이제 팔리는 다세대 건물이 평당 어느 정도 팔리는가, 분양 좀 가격이 분석을 얼마 합니다. 정도 네, 되나? 그래서 그렇군요. 특정한 지역에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선 어느 지역이 현재 땅값이 저평가돼 있는 대비해서 네. 그 이제 분양가. 분양가가 높게 돼 있는지를 갖다 판단해서 그 지역에 들어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일단 원가, 내 매입 비용인 땅이 얼마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뭐 건축비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딱 나올 테고.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전월세를 주든가 아니면 이제 분양을 했을 때, 이제 월세를 줄 때는 이제 수익률을 볼 것이고, 네. 또 분양했을 때는 내가 들어간 비용보다 매출, 그러니까 분양 총액이 더 많으면 이제 사업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다 찾아다니나요? 아니면 소개를 받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유명한 지역을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한 다음에 네. 제가 그동안 이제 연을 맺었던 이제 부동산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장에 부동산 가서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알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아, 이 사람이 정말로 살려는 사람이구나. 네. 예, 그걸 적게 심어주면은 또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99%는 좋은 땅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냥 뭐 전화해서 이런 땅 있어요? 뭐 한번 찾아가서 이런 땅 있어요? 안 줍니다.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하고 사장님하고 정말 끈끈하게 나에 대해서 증명을 해 보이고, 네. 내가 실수요자라는 거, 또 좋은 땅을 줬을 때 내가 충분히 살아야겠다는 거, 네. 또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진짜 뭐 10번, 20번, 100번 찾아가야 네,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노력을 하면 이제 좋은 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손품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되는데 그건 10%라고 봅니다. 발품 90%를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발을 열심히 움직이지 않으실 거라면 이 일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돌아다니면 살도 빠져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선크림 준비하시고, 네, 그래서 하면 이 사업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100억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은평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떤 정도 규모를 지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 시청자들 분들에 의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는 이제 은평구에 있고요. 은평구요? 예, 네. 땅의 크기는 약 90평 정도 됩니다. 90평이요? 예, 또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네. 그 땅의 종류가 이제 주거 지역이 6가지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용 주거 지역 1종, 2종, 또 일반 주거 지역 1종, 2종, 3종, 또 준주거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주거 지역의 종류는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자체별로 땅의 용도에 따라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네. 정해지잖아요. 여긴 건폐율이 몇 프로죠? 건폐율은 50%고요. 네. 용적률은 250%까지 250%.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2종은 이제 200%인데 네. 50%가 더 많네요. 네. 단 2종은 건폐율이 60%인데 얘는 네. 이제 50%니까 이제 땅이 그 바닥 면적이 이제 좁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90평 땅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다 어떤 걸 짓는 거죠? 여기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세대인데 네. 여기는 좀 다르게 단지형 다세대라고 해서 단지형 다세대. 예, 건물 규모가 지하 1층, 네. 지상 6층까지 되는 그래요. 건물입니다. 그럼 이제 지하 1층에 그다음에 지상 1층은 이제 필로티에서 주차장이 들어가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위로 2, 3, 4, 5, 6, 5개 층인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지만 다세대 주택은 4개층 이하, 19세대 미만으로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5개층이네요. 어떻게 네. 이렇게 5개층으로 지어진 거죠? 아,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 네. 도시 지역에서만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원룸형 주택, 네. 그다음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이 네. 있는데 이 원룸형 주택은 좀 혜택이 뭐냐면 주차를 갖다가 50제곱미터까지는 0.6대로 혜택을 네.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반적인 다세대는 0.8대인데 그렇죠. 주차적인 혜택을 주고 있고 네.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층수를 갖다 하나 더 완화시켜서 용적률만 남아 있다면은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강점이네요. 네,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제 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가 있고 단지형 이제 연립주택이 있죠. 여러분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연립주택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네. 요즘은 이제 안 짓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원래 다세대 주택은 4개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완화를 해서 심의를 통해서 건축 심의를 통해서 5개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총 몇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이제 이 서울의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제 투룸을 했는데, 작게. 네, 여기는 이제 좀 학세권도 있고 또 습세권도 있어서 이게 가족 단위를 갖다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이라서 네. 제가 이제 3룸 규모로 3룸 계획을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세대를 갖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3룸이 이제 9세대, 네. 이제 투룸이 한 세대, 세대, 그래서 예. 총 이제 10세대. 그래서 보통은 뭐 이런 이제 시행 사업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투룸이나 작은 이제 원룸으로 해서 분양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족 단위로 사는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제 분양하는 물건으로 이제 기획을 하셨네요. 네. 네. 이게 지금 현재 그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집이에요? 여기 보시는?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해당되는데, 네네. 이게 2개 세대를 갖다가 이제 옛날 45평짜리 단독주택을 갖다가 이제 2개를 동시에 작업을 해가지고 그래요. 총 9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개를 같이 사서 2개를 한꺼번에 철거하고 네.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네. 어떻게 지어지죠? 여기 보시는 게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건물 같이 네. 이제 쭉 올라가게 되고, 네. 5층부터는 이제 앞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일조권을 받아서 약간 후퇴해서 이제 6층은 좀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북쪽이 되겠네요. 일조권을 네네, 받으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주차장, 네. 2, 3, 4, 5, 6은 단지형 다세대 주택. 네. 여기가 지하도 있다고 그랬죠? 네, 지하는 이제 뭐 별도로 이제 공간을 두지 않고 네. 이제 기계실하고 기계실.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창고 같은 거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사업이니까 사업성 검토를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얼마의 돈이 들어가서 얼마의 돈이 매출로 해서 얼마가 남는지 이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간 돈은 일단 토지 비용이 한 21억 정도 들어가게 되고 21억 정도요. 예, 네. 건축비 뭐 13억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타 비용에서 총 한 15억 정도 15억 들어갈 정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은 36억. 네. 여기서 윤경생님 돈은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토지 비용이 약 30% 해서 한 6억 정도 들어갈 6억 정도. 예정이고 건축비는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들어갈 돈은 한 4억 정도 해서 총 한 1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 건축비에서 약 한 36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내 돈 이제 10억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대출가 이제 뭐 시공사, 후불 뭐 이런 걸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다 이제 분양하실 거잖아요. 네. 아까 10세대를 다 분양하면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분양 비용은 지금 이제 현재 판단하기로는 네. 다 했을 때 한 5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저거를 어떻게 팔지도 않고 50억 정도로 예상하는 거지? 네. 예. 일단 그 지역의 현재 시세를 갖다가 비교해 보고 최근에 지었던 이제 신축 건물의 이제 분양가를 확인해 보고 네. 또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는 이제 분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젊은 분양가들. 네. 그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선 분양가를 이제 뽑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인근에 지금 분양된 사례나 또 네. 인근에 이런 것들을 분양하는 전문가들 통해서
합리적인 분양가, 내가 하고 싶은 분양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팔릴 수 있는 분양가를 책정했더니 50억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돈은 36억. 그래서 매출은 50억. 그러면 이제 14억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 돈 10억 들여서 14억 남는 거니까 연으로 따져보면 이제 140%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1년이 채 안 걸렸나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제 사업 기간은 현재 지금 이제 총 건축 기간 6개월, 네. 그다음에 뭐 분양. 분양 기간 해서 한 2개월 해가지고 8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 기간 8개월로 해보면 연수익률로 따져보면 200%가 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지금 토지 잔금 이제 앞두고 있고요. 네, 이제 건축 허가는 이제 났습니다. 건축학은 났고요. 네.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착공은 이제 6월달 중반에 이제 잔금을 치르고 나는데 이제 철거하고 나서 이제 장마철이 혹시 올 것 같아서 네. 이제 고기한 피해서 이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경세님이 하시는 이 은평구에 하는 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골조하고 외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현장에 가서 연 200% 이상의 수익률을 나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현장의 물건을 보면서 직접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지 선정이잖아요. 네. 어디다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은평구에서는 쉽게 선택하는데 우리 윤경세님은 은평구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네. 은평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역으로? 네, 은평구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실거래가 조회를 해서 해보니까는 그나마 아직 이제 토지 비용이 좀 저렴하게 저렴해서. 평가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의 특징이 일단 다세대 주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형 신축 사업할 때는 비교적 좀 그런 주택이 좀 많은 곳이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촌에는 사실 이 다세대 주택 가면은 잘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런 지역을 또 찾았고 네. 또 이 은평구는 여러 가지 또 혜택 중에서 네. 교통 호재가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통 호재가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GTX A 노선이 이미 착공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이 지역을 또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연신내요? 네, 여기가 연신내역에 이제 어. 정차역이 생겨가지고선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3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이제 GTX A 노선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교통으로는 핫한 곳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맞습니다.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일본 도로를 통해서 이제 뭐 저도 넘어오는 네. 이제 고향 쪽에 넘어오는 버스도 상당히 많고 이 지역에서 뭐 광화문까지 또 아니면 좀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가 잘 발달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런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바로 은평구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선택을 할 때 직장인들은 내 직장하고 거리 또 얼마나 또 편하게 갈 수 있냐 이걸 네. 보는데 여기 은평구 이 연신내역 부근은 6호선을 타고 일자리가 많은 상암동 네. 쪽으로도 가고 3호선을 타면 이제 도심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도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네, 맞습니다.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원하는 곳들은 서울 어디든지 거의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노선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여기 학구는 어때요? 이제 네, 여기는 제가 지금 선택한 사업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다 돼 있어가지고서 네. 그 한 지역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기도 정말 좋고요.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쓰리룸이라고 하면 들어오신 분이 뭐 30대도 있을 테고 40대도 있을 텐데 자녀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럴 테니까 들어오신 분들이 교통 좋고 주변에 초중고 다 잘 돼 네. 있으면 좀 더 선택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엔 이제 이렇게 숲세권이라고 해서 공기 좋은 곳들도 많이 찾아가잖아요. 또 재택근무도 많아지면서 네. 좀 공기 좋고 그런 곳을 많이 찾는데 여기는 어떤 편이세요? 그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 은평구 그 주말에 한번 가보시면 네. 정말 이렇게 등산객들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북한산 이제 그 산자락이어 가지고선 네. 지금 해당 사업지에서부터 한 5분만 걸어가면 산이 있고 네. 예, 또 공원이 있어 가지고선 그래요. 은퇴하신 분들도 좀 많이 찾고 또 특히 저는 이제 요 주택을 하면서 네. 이제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위한 네. 옵션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엄청 많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제 산책하기 위해 좋은 음. 곳이 바로 이 사업지라서 네. 이런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재래시장 가끔 가는데 여기 전통시장이 인근에 있다고요? 네, 그 연신내역 그 내리시면 거기 뭐 정말 그 큰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정말 싼 먹거리와 또 싱싱한 또 이런 시장을 갖다 볼 수 있어가지고선 정말 살기에 좋은 그런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평구가 좀 이렇게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윤경선님도 여기 시장 조사를 하면서 매력을 느끼신 거네요. 일단 교통호재, GTX A 노선, 현재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 서울 전 지역을 갈 수 있는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보면 이제 원룸 투룸들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특히 원룸들을 오피스텔을. 근데 상대적으로 희소한 스리름을 이제 공략을 하신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중고 학세권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도보로 한 5분만 걸어가면 북한산. 북한산이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네, 명산 옆에 산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전통시장도 옆에 있고 또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스리름도 하나의 차별화 요소지만 아까 반려동물들은 위한 이제 옥션들도 놓으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대략 놓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이제 우리 반려동물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릎이 약하거든요. 저 연골이나 이제 슬개골이어서 네, 맞아요. 이제 바닥에 미끄럼 방지 바닥이나 또 이렇게 강아지들이 집에 있더라도 네. 창문 열지 않더라도 이제 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기 시설. 네, 그다음에 이제 환기시설. 오염 방지 이런 게 벽지.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해주고 있고 네. 또 필요한 분들은 이제 펫도라고 해서 이제 방문을 닫아도 네.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펫도어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은 그냥 보자마자 계약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이제 차별화를 이제 찾아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잘 넣어주면 뭐 바로 계약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집이 없으니까.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여기 세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건축하는 입장에서. 세대당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가죠. 이제 이건 옵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세대당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더 이제 비용을 들여서 그렇군요. 시공을 해야 되고 그만큼 이제 분양가에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열세대면 이제 1,000에서 1,500만 원이면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더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의 건축하신 분들은 내가 그 돈을 써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윤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걸 또 분양가에도 적용시키고 네네. 또 분양도 잘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시공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을 위해서 여기 어떻게 세팅해 놨는지 직접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몇 달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연말까지 제가. 네, 그래요. 연말에 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